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시인. 서양에서는 결혼 30주년을 맞이하면 진주혼식을 기념한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는 서로에게 진주로 만든 선물을 건네며 지나온 날들을 되새긴다. 사람들은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도 부른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진주의 탄생 과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진주는 아주 작은 모래알이 조개의 부드러운 살을 파고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조개는 그 모래알을 이물질로 여겨 배척하는 대신 상처 입은 자리 위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특별한 물질을 조금씩 덧입힌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조개의 몸속 깊은 곳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진주가 자라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개는 극히 미세한 양으로 물질을 만들어내며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야 한다. 만일 조개가 그 순간의 아픔을 피하고자 모래알을 그대로 두었다면 상처는 덧나고 조개는 결국 스스로를 잃고 말았을 것이다. 진주가 그렇게 탄생하듯 부부도 오랜 세월을 서로 감싸며 사랑을 단단하게 익혀간다는 의미로 진주혼식을 치르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크고 작은 모래알을 품게 된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슬픔과 아픔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찾아온 걸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스스로를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땅 위에 떨어지는 사물들을 떠올려 보자. 유리창은 충격을 받으면 쉽게 깨지고 지늙은 바닥에 붙어버린다. 그러나 공은 튕겨올라 더 높이 날아오른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 부른다.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세상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역시 시련과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역경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졌고 깊어진 사람으로 거듭났다. 산을 오르는 이가 험난한 봉우리를 만날 때야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고 뱃사공이 거센 풍랑 속에서야 노련함을 발휘하듯이 우리도 인생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더 깊고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물론 삶이 늘 온화하고 평탄하기만 하지는 않다. 때로는 강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다. 그 순간들은 아프고 힘겹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더 단단하고 성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시련을 또 다른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아픔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을 더욱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내 스스로 나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한계 속에 가두게 된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쉽게 단정 짓지 말자.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 진심을 다해 걸어온 길 끝에서 마주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진정한 나일 것이다.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상하지만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 깊은 맛을 내고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이 생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며 나이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세월 속에서 더 깊고 따뜻한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다. 진정한 어른은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된다. 그렇다면 노인과 어른은 어떻게 다를까? 노인은 나이를 먹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반면 어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어진다. 노인은 자기 자신만을 신경 쓰지만 어른은 주변을 돌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배려한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누구에게서든 깨달음을 얻는다. 노인은 욕심을 채우려 하지만 어른은 나누는 삶을 실천한다. 노인은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한숨 쉬지만 어른은 충만한 내면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백구과극이라는 표현이 있다. 흰 망아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가는 모습을 문틈으로 언뜻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는 뜻이다. 우리는 아직 젊다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세월이 우리를 훌쩍 앞질러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는 진정 어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시간 속에 묻혀 흐르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발효된 음식처럼 세월과 함께 더욱 깊어지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처럼 인생의 시련을 통해 진주가 탄생하듯 우리도 고통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비로소 자신만의 빛을 지닌 보석 같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단단해진 사람은 삶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따뜻한 성숙함은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다. 우리는 과연 진정한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 또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빛나는 한 알의 진주처럼 더 깊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무너져도 괜찮아이다. 저자는 돌을 쌓는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붕괴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 역시 이와 유사한 패턴을 따른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실패와 부끄러운 좌절의 순간에도 무너짐은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강조한다. 다 무너져버린 자리에서 무엇을 놓고 무엇을 다시 붙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워 헤매고 있다면 저자의 솔직한 고백은 한 번쯤 망설임 없이 무너져도 된다는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따위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아가며 살아간다. 새로운 해가 지날수록 자연스레 나이를 쌓으며 주름을 쌓고 마음을 쌓는다. 이 쌓아감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다 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인생을 무사히 끝마치며 삶을 마감하는 순간. 직장에서 시작한 큰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순간. 내가 한참을 앉아 하나의 작품의 중심을 잡아내는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쌓으며 끝맺는 순간을 살면서 여러 차례 마주한다. 과연 그 순간 우리의 기분은 한결 나아질까? 그것은 그 수많은 순간을 어떻게 쌓아왔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렸다고 해도 그것이 단지 욕망에 기반한 것이라면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와 미련만이 남을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가 쌓아가며 얻은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어릴 적에 나는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방지축 개구쟁이였다. 동네 형들을 놀리기 일쑤였고
마음 상한 형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면 달리기는 또 어찌나 빠른지 잘도 도망 다녔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없는 형편에도 악을 쓰며 때를 썼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땐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온종일 나오질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도 나는 고집과 뜻을 잘 굽히지 않았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이를 악물고 나아갔다. 주변에 피해를 주든 말든 당장은 내가 더 중요하다며 그렇게 살았다.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룬 것이라고는 더욱 강력하게 똘똘 뭉친 내 자존심과 오만함, 현실과 엇나간 믿음뿐이었다. 마흔이 되도록 무엇을 쌓아오긴 한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슴이 후련하지도 않았다. 그저 후회와 미련, 자괴감 같은 감정만이 남아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던 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 선택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 더욱 잘 쌓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었다. 삶을 쌓아간다는 것은 결코 한 번에 착착 쌓아져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몇 번이고 무너지고 다시 쌓기를 반복하며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 안에서 실패, 좌절, 고통, 행복, 성취감, 희열의 감정들이 계속해서 오가며 더욱 잘 쌓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것이다. 낙담하지 말자. 당장의 괴로움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해도, 그래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들을 내던져야 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쌓아온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때의 아쉬움과 고뇌마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새롭게 나아가자. 굳게 마음 먹고 한 걸음 다시금 발을 내딛다 보면 또 다른 종착역에서 당신만의 춤이 시작될 것이다. 모든 일이 완성되어야만 우리의 기분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쌓아왔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도 홀가분하다. 그 내려놓음 자체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삶의 과정을 쌓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결과는 중요하지만 과정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한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무너질 때도 있고 잘 쌓일 때도 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완성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때의 내려놓음이 쌓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욱 잘 쌓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완성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너져도 괜찮다. 다시 싸우면 된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나의 속도와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과정이 때로는 느리더라도 방향만은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삶에서 쌓아가는 것이 모두 성공적일 수는 없다. 어떤 것들은 무너지고 또 어떤 것들은 다르게 완성된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는 아니다. 무너져도 괜찮아. 무너질 것이라면 차라리 스스로 다 무너뜨리는 편이 훨씬 속 시원하다. 그러면 누구를 저주하거나 빌어먹을 세상이라고 탓할 필요도 없어진다. 당신 마음의 주인은 당신이다. 내 마음이라는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이 낡아 무너지려 한다면 그것을 애써 지키려 할 필요가 없다. 밀어버리고 더 새롭고 빛나는 건물을 다시 세우면 된다. 그럼 그 땅의 가치도 더 올라가고 나도 더 단단해질 것이다.
버틸 만큼 버텼다면 더 이상 억지로 버틸 필요는 없다. 살면서 몇 번이고 무너졌지만 그때마다 나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썼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이미 마음의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리며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나는 그 신호를 애써 외면하며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왜 그토록 아쉬워서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을까? 그간의 시간이 아까워서, 아니면 이유 모를 그리움 때문에,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한 미련 때문이었을까? 수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모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충분히 해왔고 버텼기 때문이다. 할 만큼 했다면 이제 놓아주자. 세상에 미련 없는 이별은 없다. 미련은 서서히 놓아지는 것이지 단숨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계든 일이든 내가 할 만큼 했다면 나 자신을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 낡은 것이고 이미 닳고 해진 것이다. 그걸 몇 번이고 꿰매고 덧대고 새로 채웠을지라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새로 덧댄 부분이 다시 터진다면 그것은 무너져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다. 과감하게 무너지자. 몇 년 전 나는 평생을 추구해왔던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예술을 모두 내려놓고 전혀 다른 삶에 발을 들였다. 그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마치 나 자신이 바닥에 깔려버린 듯 더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고 그럼에도 나는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다. 내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을 마음속에 꼭 쥔 채로. 하지만 버티고 버티다 보니 더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나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내가 의지했던 마음의 땅마저 사라져 버렸다. 텅 빈 상태. 마치 갓난아기가 된 듯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제 좀 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다. 그간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져 버렸지만 이제는 됐다 싶었다. 새로운 길로 발을 디디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감정과 깨달음을 경험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마 과거의 낡은 세계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나는 지금의 중심 잡기 작업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글을 쓰지도 못했을 것이다. 어떤 것에 깊이 빠져 있으면 그것만이 중요해 보이고 그것만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 상태에 머무르면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라는 자신감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세상의 중심은 나 혼자 될 수 없으며 중심은 함께 맞춰 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원리다. 자신이 무너져 내릴 만큼 지치고 고통스럽다면 그 세계에서 빨리 나와야 한다. 그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자. 만약 아쉬움과 그리움, 이루지 못한 미련에 빠져 허우적대면 우리는 결국 현실을 놓아버리게 된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이를 방증한다. 현실과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과감히 무너뜨리고 다음을 기대하자는 뜻이다. 무너짐으로써 나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 또 다른 것을 이룰 새 힘을 얻었다. 무너뜨리는 것이 두렵고 무섭겠지만 해낼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만 있으면 된다. 다 무너져도 괜찮다.
그것은 끝이 아니다. 나와의 싸움은 오직 나만이 끝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내면과의 싸움. 치고받고 온갖 부딪힘이 난무해도 그 누구 하나 다치거나 피를 흘리지 않는 다툼.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한때는 시간이 지나면 이 갈등과 부딪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끝이 없고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다툴 만큼 다퉜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혔다고 믿었다. 그런데 삶이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은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때면 어김없이 중심은 흔들리고 만다. 세상 속 모든 일은 우리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삶은 때때로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곤 한다. 의도치 않았던 상황, 뜻밖의 만남, 예상치 못한 부딪힘은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흘러간다. 아무리 허공을 향해 외치고 탓한다고 한들 결국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으며 매 순간 중심과 다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끝내려고 무진장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리 중심을 잡으려 해도 어느 순간 다시 흔들리고 고뇌하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고 나면 어느 순간 지쳐서 자연스럽게 싸움을 끝내는 것처럼 우리 내면과의 싸움도 결국 한쪽에서 내려놓을 때 끝난다는 사실 말이다. 한쪽이 먼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해결된다. 내면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도 먼저 내려놓아야 끝난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나의 싸움은 오직 나만이 끝낼 수 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나를 흔들어 대지만 그 흔들림은 결국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우리는 익숙한 상황 속에서는 갈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 겪던 일들 속에서는 그저 하던 대로 하면 된다. 하지만 갈등이 발생하는 순간은 우리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낯선 상황에서다. 그때 내면에 또 다른 나를 마주하게 된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곧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새로이 나타난 나를 익숙하게 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낯설고 당황스러워도 결국 그 모습도 나 자신이다. 내면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처럼 수많은 나가 존재한다. 내면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처럼 수많은 나가 존재한다. 그 나는 어느 순간 수면 위로 올라온다. 아주 깊은 내면에서 올라온 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로운 나를 환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고 다독이며 함께 나아갈 준비를 하자. 새롭게 마주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새로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된다. 그로 인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자신과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은 결국 기존의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나를 받아들일 때다. 어찌 보면 그동안의 갈등과 부딪힘은 새로운 내가 세상에 나오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깊은 내면의 바다에서 올라온 새로운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온 것이다. 나는 여전히 중심과 다투고 있다. 나의 내면의 바다는 끝이 없다. 삶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새로운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때마다 내 바다는 일렁이고 또 다른 내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하지만 이 부딪힘이 싫지 않다. 또다시 찾아오는 다툼은 더욱 멋진 중심의 완성이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것을 열렬히 환영한다. 매 순간 중심과 다투고 있다면 내려놓자.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고 환영해주자. 그때 다툼은 끝나고 중심은 바로 선다. 거북이는 자기의 관점으로 산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은 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인 거북이.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거북이가 느리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우연한 계기로 거북이는 그저 자신답게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변한 시기부터였다. 나는 항상 정제된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며 살아왔다.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타인을 볼 때 왜 저렇게 행동하지 혹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마치 내가 생각한 틀이 모두가 따라야만 하는 정답인 것처럼. 먹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부터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나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반감과 의문이 들었다. 그건 다른 것에 대해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기준으로만 상대방을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해의 시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가능하다. 나는 언제나 세상을 나의 기준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판단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다수의 타인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분명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직감하게 되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보니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매우 쉽다. 그저 내가 옳거나 맞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세상의 중심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의 기준을 버리려고 노력했다. 며칠이 지나 한적한 날 동물원에 가서 아주 큰 거북을 운명처럼 마주했다. 나도 모르게 진짜 느리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그 생각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 동시에 내가 무엇이기에 거북이의 느림과 빠름을 판단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북이는 나를 보고 자기보다 빠르다고 생각할까? 거북이의 세계에서 거북이는 자신이 느리다고 생각할까? 직접 문답할 수는 없기에 거북이의 생각을 알 수는 없었지만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나의 관점은 이미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거북이는 거북이다울 뿐 느린 것이 아니다. 내가 거북이를 느리다고 단정 짓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겐 각자의 기준이 있다. 우리 각자가 세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들은 천차만별이다. 같은 상황과 만남 속에서도 누군가에겐 너무 느릴 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겐 너무 빠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의 답은 과연 느리다고 해야 하나, 빠르다고 해야 하나? 그 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거북이가 느리고 빠른 것은 사실 거북이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지 제3자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거북이는 거북이답게, 토끼는 토끼답게, 나는 나답게. 모두 각자의 관점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자기만의 중심에서 벗어나 세상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한번 잡은 삶의 중심을 잘 유지하는 비결이다. 나는 요즘 스스로 답을 정해놓는 습관을 내려놓고 내가 내린 답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오직 비어있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 존재를 보려고 한다. 나의 관점을 버리고 그들의 관점을 보려고 노력한다.
중심 잡기 작업을 할 때처럼 오로지 그 순간에 충실하며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려 한다. 나의 중심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나는 거북이를 보며 왜 이렇게 느리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중심에서 빠져나오자 새로운 인간관계의 과정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된 것이다. 만약 정제된 생각을 강요하는 태도를 고집했다면 새로운 세계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거북이를 볼 때마다 나의 변화된 시선이 새삼스럽다. 예전에는 거북이를 보며 왜 이렇게 느리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저 거북이가 그 자체로 존재함을 바라본다. 그리고 거북이를 어설프게 판단했던 나를 되돌아본다.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거북이는 우리가 보기엔 느려 보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때론 느리고 때론 빠르게 걸어가는 중일 것이다. 그 기준을 정하고 답을 내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의 몫이다. 거북이는 자기의 관점으로 산다.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만난 중심의 달인들. 그들의 내면에는 깊은 강인함이 있다. 그들의 눈빛은 고요하고도 깊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세상을 대하는 그들의 관점을 잘 느낄 수 있다. 그들은 스님처럼 평생을 수행하지 않았고 현생의 삶을 메우느라 많은 책을 읽을 시간도 없었다. 자신의 현실 속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해온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켜켜이 쌓여 그들을 중심의 달인으로 만든 것이다. 중심의 달인, 중심을 매우 잘 잡는 사람. 어머니를 따라 처음 단양의 구인사에 갔을 때 그곳에 가장 큰 스님을 배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차분히 걸어 나오던 걸음걸이, 입가에 맺힌 잔잔한 미소, 그리고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던 강렬한 카리스마는 마치 세상의 혼란과 복잡함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분은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그래서 투명하게 빛나는 그릇 같았다.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어릴 적 다짐을 꽤 오랜 시간 품고 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내가 꿈꾸던 중심의 달인이라는 게 꼭 종교적인 틀에 갇힌 스님이나 수행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중심을 잡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종교, 성별, 나이, 인종, 국가와 상관없이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중심을 갈고 닦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니 더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연마하는 중심의 달인들이었다. 길을 걷다 보면 세상 곳곳에서 활동 중인 중심의 달인들이 보인다. 시장에서 만난 채소 장수, 버스에서 만난 기사님, 무표정으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까지. 그들의 삶도 쉽지 않다. 그들도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으며 이 자리에 섰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중심을 잡고 자신을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들은 어떤 외부적인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지하철에서 한 중년 남성을 보았다. 그는 겉모습은 평범했고 퇴근길에 피로함이 묻어나는 듯했지만 그의 손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남성에게도 하루의 고단함이 있었을 것이다. 가정에서 그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그 또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매일같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직장인으로서 중심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심의 다리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그 누구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며 중심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이 겪어온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 안에서 지켜온 중심은 견고하다.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섰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비난과 좌절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갈고 닦으며 삶을 살아가는 중심의 달인들이다. 세상은 자주 화려한 성공을 중심으로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중심들이 있다. 눈에 띄지 않는 이들의 중심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 마치 우주가 별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이를 메우는 어둠 속에서 중심이 유지되는 것처럼 말이다. 세상의 큰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달인들이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유지하는 것은 그보다 몇 곱절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힘들게 찾은 그 중심을 잃었을 때 과감히 손을 놓고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다. 시련과 역경, 때로는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향을 찾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중심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조정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중심을 단련해 가며 달인이 되어 간다. 나는 이제 어디서든 중심의 달인들을 본다. 지하철, 버스, 길가, 그리고 식당에서조차 그들이 보인다. 그들의 눈빛은 삶의 무게를 지탱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감히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음을 느낀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내가 만난 중심의 달인들은 다름 아닌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이다. 그 속에는 높고 낮음도 잘나고 못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중심을 잡아 나아가는 달인들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셈이다. 오늘도 우리 마음 한 자락에 해가 드나들듯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고 흐른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과감히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리하여 세월이 빚어준 주름처럼 우리의 내면에도 많은 흔적이 아로새겨진다. 애써 쌓아온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지, 그러나 그 내려놓음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 저자의 이야기는 일상의 여러 장면 속에서 쌓아가기와 무너뜨리기가 끊임없이 교차됨을 보여준다. 아이처럼 고집스레 내 것만을 움켜쥐던 시절, 어느 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남은 것은 자존심과 오만함뿐이었다. 그러나 무너뜨림의 결단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것이 인생의 귀중한 발판이 되었다. 그 뒤로도 삶은 재차 무너지고 다시 쌓이며 새롭게 흔들리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싸움은 우리의 영혼이 한 걸음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문득 거북이를 보며 느리다 고 단정 짓는 대신
거북이는 단지 거북이답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처럼 타인과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시야도 신압으로 달라진다. 결국 완성이라는 것은 먼 발치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를 배우고 느끼고 더 깊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다. 쉽게 흔들려도 좋다. 무너져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과 무너짐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가꾸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론 눈물을 머금고 때론 벅찬 기쁨으로 우리는 매일 삶을 쌓아간다. 그리고 그 쌓임 위에 웃음과 용기의 꽃이 피어나길 기도한다. 과거의 무너짐이 준 상처도 새롭게 쌓는 과정이 줄 기쁨도 모두가 소중한 우리 인생의 일부다. 천천히 흔들려도 다시 돌아서서 손을 내밀어 보자. 그러면 어느새 지금까지 몰랐던 나 자신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게 될 테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시인. 서양에서는 결혼 30주년을 맞이하면 진주혼식을 기념한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는 서로에게 진주로 만든 선물을 건네며 지나온 날들을 되새긴다. 사람들은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도 부른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진주의 탄생 과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진주는 아주 작은 모래알이 조개의 부드러운 살을 파고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조개는 그 모래알을 이물질로 여겨 배척하는 대신 상처 입은 자리 위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특별한 물질을 조금씩 덧입힌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조개의 몸속 깊은 곳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진주가 자라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개는 극히 미세한 양으로 물질을 만들어내며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야 한다. 만일 조개가 그 순간의 아픔을 피하고자 모래알을 그대로 두었다면 상처는 덧나고 조개는 결국 스스로를 잃고 말았을 것이다. 진주가 그렇게 탄생하듯 부부도 오랜 세월을 서로 감싸며 사랑을 단단하게 익혀간다는 의미로 진주혼식을 치르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크고 작은 모래알을 품게 된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슬픔과 아픔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찾아온 걸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스스로를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땅 위에 떨어지는 사물들을 떠올려 보자. 유리창은 충격을 받으면 쉽게 깨지고 지늙은 바닥에 붙어버린다. 그러나 공은 튕겨 올라 더 높이 날아오른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 부른다.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세상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역시 시련과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역경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졌고 깊어진 사람으로 거듭났다. 산을 오르는 이가 험난한 봉우리를 만날 때야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고 뱃사공이 거센 풍랑 속에서야 노련함을 발휘하듯이
우리도 인생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더 깊고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물론 삶이 늘 온화하고 평탄하기만 하지는 않다. 때로는 강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다. 그 순간들은 아프고 힘겹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더 단단하고 성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시련을 또 다른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아픔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을 더욱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내 스스로 나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한계 속에 가두게 된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쉽게 단정 짓지 말자.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 진심을 다해 걸어온 길끝에서 마주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진정한 나일 것이다.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상하지만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 깊은 맛을 내고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이 생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며 나이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세월 속에서 더 깊고 따뜻한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다. 진정한 어른은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된다. 그렇다면 노인과 어른은 어떻게 다를까? 노인은 나이를 먹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반면 어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어진다. 노인은 자기 자신만을 신경 쓰지만 어른은 주변을 돌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배려한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누구에게서든 깨달음을 얻는다. 노인은 욕심을 채우려 하지만 어른은 나누는 삶을 실천한다. 노인은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한숨 쉬지만 어른은 충만한 내면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백구과극이라는 표현이 있다. 흰 망아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가는 모습을 문틈으로 언뜻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는 뜻이다. 우리는 아직 젊다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세월이 우리를 훌쩍 앞질러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는 진정 어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시간 속에 묻혀 흐르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발효된 음식처럼 세월과 함께 더욱 깊어지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처럼 인생의 시련을 통해 진주가 탄생하듯 우리도 고통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비로소 자신만의 빛을 지닌 보석 같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단단해진 사람은 삶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따뜻한 성숙함은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다. 우리는 과연 진정한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 또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빛나는 한 알의 진주처럼 더 깊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무너져도 괜찮아이다. 저자는 돌을 쌓는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붕괴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 역시 이와 유사한 패턴을 따른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실패와 부끄러운 좌절의 순간에도 무너짐은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강조한다. 다 무너져버린 자리에서 무엇을 놓고 무엇을 다시 붙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워 헤매고 있다면 저자의 솔직한 고백은 한 번쯤 망설임 없이 무너져도 된다는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따위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아가며 살아간다. 새로운 해가 지날수록 자연스레 나이를 쌓으며 주름을 쌓고 마음을 쌓는다. 이 쌓아감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다 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인생을 무사히 끝마치며 삶을 마감하는 순간. 직장에서 시작한 큰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순간. 내가 한참을 앉아 하나의 작품의 중심을 잡아내는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쌓으며 끝맺는 순간을 살면서 여러 차례 마주한다. 과연 그 순간 우리의 기분은 한결 나아질까? 그것은 그 수많은 순간을 어떻게 쌓아왔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렸다고 해도 그것이 단지 욕망에 기반한 것이라면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와 미련만이 남을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가 쌓아가며 얻은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어릴 적에 나는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방지축 개구쟁이였다. 동네 형들을 놀리기 일쑤였고 마음 상한 형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면 달리기는 또 어찌나 빠른지 잘도 도망 다녔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없는 형편에도 악을 쓰며 때를 썼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땐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온종일 나오질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도 나는 고집과 뜻을 잘 굽히지 않았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이를 악물고 나아갔다. 주변에 피해를 주든 말든 당장은 내가 더 중요하다며 그렇게 살았다.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룬 것이라고는 더욱 강력하게 똘똘 뭉친 내 자존심과 오만함, 현실과 엇나간 믿음뿐이었다. 마흔이 되도록 무엇을 쌓아오긴 한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슴이 후련하지도 않았다. 그저 후회와 미련, 자괴감 같은 감정만이 남아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던 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 선택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 더욱 잘 쌓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었다. 삶을 쌓아간다는 것은 결코 한 번에 착착 쌓아져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몇 번이고 무너지고 다시 쌓기를 반복하며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 안에서 실패, 좌절, 고통, 행복, 성취감, 희열의 감정들이 계속해서 오가며 더욱 잘 쌓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것이다. 낙담하지 말자. 당장의 괴로움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해도, 그래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들을 내던져야 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쌓아온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때의 아쉬움과 고뇌마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새롭게 나아가자. 굳게 마음 먹고 한 걸음 다시금 발을 내딛다 보면 또 다른 종착역에서 당신만의 춤이 시작될 것이다. 모든 일이 완성되어야만 우리의 기분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쌓아왔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도 홀가분하다. 그 내려놓음 자체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삶의 과정을 쌓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결과는 중요하지만 과정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한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무너질 때도 있고 잘 쌓일 때도 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완성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때 내려놓음이 쌓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욱 잘 쌓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완성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너져도 괜찮다. 다시 싸우면 된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나의 속도와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과정이 때로는 느리더라도 방향만은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삶에서 쌓아가는 것이 모두 성공적일 수는 없다. 어떤 것들은 무너지고 또 어떤 것들은 다르게 완성된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는 아니다. 무너져도 괜찮아. 무너질 것이라면 차라리 스스로 다 무너뜨리는 편이 훨씬 속 시원하다. 그러면 누구를 저주하거나 빌어먹을 세상이라고 탓할 필요도 없어진다. 당신 마음의 주인은 당신이다. 내 마음이라는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이 낡아 무너지려 한다면 그것을 애써 지키려 할 필요가 없다. 밀어버리고 더 새롭고 빛나는 건물을 다시 세우면 된다. 그럼 그 땅의 가치도 더 올라가고 나도 더 단단해질 것이다. 버틸 만큼 버텼다면 더 이상 억지로 버틸 필요는 없다. 살면서 몇 번이고 무너졌지만 그때마다 나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썼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이미 마음의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리며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나는 그 신호를 애써 외면하며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왜 그토록 아쉬워서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을까? 그간의 시간이 아까워서, 아니면 이유 모를 그리움 때문에,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한 미련 때문이었을까? 수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모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충분히 해왔고 버텼기 때문이다. 할 만큼 했다면 이제 놓아주자. 세상에 미련 없는 이별은 없다. 미련은 서서히 놓아지는 것이지 단숨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계든 일이든 내가 할 만큼 했다면 나 자신을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 낡은 것이고 이미 닳고 해진 것이다. 그걸 몇 번이고 꿰매고 덧대고 새로 채웠을지라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새로 덧댄 부분이 다시 터진다면 그것은 무너져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다. 과감하게 무너지자. 몇 년 전 나는 평생을 추구해왔던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예술을 모두 내려놓고 전혀 다른 삶에 발을 들였다. 그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마치 나 자신이 바닥에 깔려버린 듯 더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고 그럼에도 나는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 내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을 마음속에 꼭 쥔 채로. 하지만 버티고 버티다 보니 더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나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내가 의지했던 마음의 땅마저 사라져 버렸다. 텅 빈 상태. 마치 갓난아기가 된 듯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제 좀 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다. 그간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져 버렸지만 이제는 됐다 싶었다. 새로운 길로 발을 디디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감정과 깨달음을 경험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마 과거의 낡은 세계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나는 지금의 중심 잡기 작업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글을 쓰지도 못했을 것이다. 어떤 것에 깊이 빠져 있으면 그것만이 중요해 보이고
그것만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 상태에 머무르면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라는 자신감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세상의 중심은 나 혼자 될 수 없으며 중심은 함께 맞춰 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원리다. 자신이 무너져 내릴 만큼 지치고 고통스럽다면 그 세계에서 빨리 나와야 한다. 그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자. 만약 아쉬움과 그리움, 이루지 못한 미련에 빠져 허우적대면 우리는 결국 현실을 놓아버리게 된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이를 방증한다. 현실과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과감히 무너뜨리고 다음을 기대하자는 뜻이다. 무너짐으로써 나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 또 다른 것을 이룰 새 힘을 얻었다. 무너뜨리는 것이 두렵고 무섭겠지만 해낼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만 있으면 된다. 다 무너져도 괜찮다. 그것은 끝이 아니다. 나와의 싸움은 오직 나만이 끝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내면과의 싸움. 치고받고 온갖 부딪힘이 난무해도 그 누구 하나 다치거나 피를 흘리지 않는 다툼.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한때는 시간이 지나면 이 갈등과 부딪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끝이 없고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다툴 만큼 다퉜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혔다고 믿었다. 그런데 삶이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은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때면 어김없이 중심은 흔들리고 만다. 세상 속 모든 일은 우리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삶은 때때로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곤 한다. 의도치 않았던 상황, 뜻밖의 만남, 예상치 못한 부딪힘은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흘러간다. 아무리 허공을 향해 외치고 탓한다고 한들 결국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으며 매 순간 중심과 다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끝내려고 무진장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리 중심을 잡으려 해도 어느 순간 다시 흔들리고 고뇌하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고 나면 어느 순간 지쳐서 자연스럽게 싸움을 끝내는 것처럼 우리 내면과의 싸움도 결국 한쪽에서 내려놓을 때 끝난다는 사실 말이다. 한쪽이 먼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해결된다. 내면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도 먼저 내려놓아야 끝난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나의 싸움은 오직 나만이 끝낼 수 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나를 흔들어 대지만 그 흔들림은 결국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우리는 익숙한 상황 속에서는 갈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 겪던 일들 속에서는 그저 하던 대로 하면 된다. 하지만 갈등이 발생하는 순간은 우리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낯선 상황에서다. 그때 내면에 또 다른 나를 마주하게 된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곧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새로이 나타난 나를 익숙하게 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낯설고 당황스러워도 결국 그 모습도 나 자신이다. 내면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처럼 수많은 나가 존재한다. 내면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처럼 수많은 나가 존재한다. 그 나는 어느 순간 수면 위로 올라온다. 아주 깊은 내면에서 올라온 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로운 나를 환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고 다독이며 함께 나아갈 준비를 하자. 새롭게 마주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새로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된다. 그로 인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자신과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은 결국 기존의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나를 받아들일 때다. 어찌 보면 그동안의 갈등과 부딪힘은 새로운 내가 세상에 나오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깊은 내면의 바다에서 올라온 새로운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온 것이다. 나는 여전히 중심과 다투고 있다. 나의 내면의 바다는 끝이 없다. 삶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새로운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때마다 내 바다는 일렁이고 또 다른 내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하지만 이 부딪힘이 싫지 않다. 또다시 찾아오는 다툼은 더욱 멋진 중심의 완성이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것을 열렬히 환영한다. 매 순간 중심과 다투고 있다면 내려놓자.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고 환영해주자. 그때 다툼은 끝나고 중심은 바로 선다. 거북이는 자기의 관점으로 산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은 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인 거북이.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거북이가 느리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우연한 계기로 거북이는 그저 자신답게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변한 시기부터였다. 나는 항상 정제된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며 살아왔다.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타인을 볼 때 왜 저렇게 행동하지 혹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마치 내가 생각한 틀이 모두가 따라야만 하는 정답인 것처럼. 먹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부터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나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반감과 의문이 들었다. 그건 다른 것에 대해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기준으로만 상대방을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해의 시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가능하다. 나는 언제나 세상을 나의 기준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판단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다수의 타인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분명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직감하게 되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보니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매우 쉽다. 그저 내가 옳거나 맞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세상의 중심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의 기준을 버리려고 노력했다. 며칠이 지나 한적한 날 동물원에 가서 아주 큰 거북을 운명처럼 마주했다. 나도 모르게 진짜 느리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그 생각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 동시에 내가 무엇이기에 거북이의 느림과 빠름을 판단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북이는 나를 보고 자기보다 빠르다고 생각할까? 거북이의 세계에서 거북이는 자신이 느리다고 생각할까? 직접 문답할 수는 없기에 거북이의 생각을 알 수는 없었지만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나의 관점은 이미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거북이는 거북이다울 뿐 느린 것이 아니다. 내가 거북이를 느리다고 단정 짓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겐 각자의 기준이 있다. 우리 각자가 세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들은 천차만별이다. 같은 상황과 만남 속에서도 누군가에겐 너무 느릴 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겐 너무 빠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의 답은 과연 느리다고 해야 하나, 빠르다고 해야 하나? 그 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거북이가 느리고 빠른 것은 사실 거북이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지, 제3자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거북이는 거북이답게, 토끼는 토끼답게, 나는 나답게. 모두 각자의 관점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자기만의 중심에서 벗어나 세상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한번 잡은 삶의 중심을 잘 유지하는 비결이다. 나는 요즘 스스로 답을 정해놓는 습관을 내려놓고 내가 내린 답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오직 비어있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 존재를 보려고 한다. 나의 관점을 버리고 그들의 관점을 보려고 노력한다. 중심 잡기 작업을 할 때처럼 오로지 그 순간에 충실하며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려 한다. 나의 중심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나는 거북이를 보며 왜 이렇게 느리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중심에서 빠져나오자 새로운 인간관계의 과정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된 것이다. 만약 정제된 생각을 강요하는 태도를 고집했다면 새로운 세계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거북이를 볼 때마다 나의 변화된 시선이 새삼스럽다. 예전에는 거북이를 보며 왜 이렇게 느리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저 거북이가 그 자체로 존재함을 바라본다. 그리고 거북이를 어설프게 판단했던 나를 되돌아본다.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거북이는 우리가 보기엔 느려 보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때론 느리고 때론 빠르게 걸어가는 중일 것이다. 그 기준을 정하고 답을 내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의 몫이다. 거북이는 자기의 관점으로 산다.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만난 중심의 달인들. 그들의 내면에는 깊은 강인함이 있다. 그들의 눈빛은 고요하고도 깊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세상을 대하는 그들의 관점을 잘 느낄 수 있다. 그들은 스님처럼 평생을 수행하지 않았고 현생의 삶을 메우느라 많은 책을 읽을 시간도 없었다. 자신의 현실 속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해온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켜켜이 쌓여 그들을 중심의 달인으로 만든 것이다. 중심의 달인, 중심을 매우 잘 잡는 사람. 어머니를 따라 처음 단양의 구인사에 갔을 때 그곳에 가장 큰 스님을 배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차분히 걸어 나오던 걸음걸이, 입가에 맺힌 잔잔한 미소, 그리고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던 강렬한 카리스마는 마치 세상의 혼란과 복잡함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분은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그래서 투명하게 빛나는 그릇 같았다.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어릴 적 다짐을 꽤 오랜 시간 품고 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내가 꿈꾸던 중심의 달인이라는 게 꼭 종교적인 틀에 갇힌 스님이나 수행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중심을 잡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종교, 성별, 나이, 인종, 국가와 상관없이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중심을 갈고 닦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니 더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연마하는 중심의 달인들이었다. 길을 걷다 보면 세상 곳곳에서 활동 중인 중심의 달인들이 보인다. 시장에서 만난 채소 장수, 버스에서 만난 기사님, 무표정으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까지. 그들의 삶도 쉽지 않다. 그들도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으며 이 자리에 섰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중심을 잡고 자신을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들은 어떤 외부적인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지하철에서 한 중년 남성을 보았다. 그는 겉모습은 평범했고 퇴근길에 피로함이 묻어나는 듯했지만 그의 손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남성에게도 하루의 고단함이 있었을 것이다. 가정에서 그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그 또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매일같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직장인으로서 중심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심의 다리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그 누구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며 중심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이 겪어온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 안에서 지켜온 중심은 견고하다.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섰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비난과 좌절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갈고 닦으며 삶을 살아가는 중심의 달인들이다. 세상은 자주 화려한 성공을 중심으로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중심들이 있다. 눈에 띄지 않는 이들의 중심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 마치 우주가 별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이를 메우는 어둠 속에서 중심이 유지되는 것처럼 말이다. 세상의 큰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달인들이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유지하는 것은 그보다 몇 곱절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힘들게 찾은 그 중심을 잃었을 때 과감히 손을 놓고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다. 시련과 역경, 때로는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향을 찾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중심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조정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중심을 단련해 가며 달인이 되어 간다. 나는 이제 어디서든 중심의 달인들을 본다. 지하철, 버스, 길가, 그리고 식당에서조차 그들이 보인다. 그들의 눈빛은 삶의 무게를 지탱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감히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음을 느낀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내가 만난 중심의 달인들은 다름 아닌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이다. 그 속에는 높고 낮음도 잘나고 못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중심을 잡아 나아가는 달인들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셈이다. 오늘도 우리 마음 한 자락에 해가 드나들 듯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고 흐른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과감히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리하여 세월이 빚어준 주름처럼 우리의 내면에도 많은 흔적이 아로새겨진다. 애써 쌓아온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지, 그러나 그 내려놓음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 저자의 이야기는 일상의 여러 장면 속에서 쌓아가기와 무너뜨리기가 끊임없이 교차됨을 보여준다. 아이처럼 고집스레 내 것만을 움켜쥐던 시절, 어느 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남은 것은 자존심과 오만함뿐이었다. 그러나 무너뜨림의 결단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것이 인생의 귀중한 발판이 되었다. 그 뒤로도 삶은 재차 무너지고 다시 쌓이며 새롭게 흔들리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싸움은 우리의 영혼이 한 걸음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문득 거북이를 보며 느리다고 단정짓는 대신 거북이는 단지 거북이답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처럼 타인과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시야도 신압으로 달라진다. 결국 완성이라는 것은 먼 발치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를 배우고 느끼고 더 깊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다. 쉽게 흔들려도 좋다. 무너져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과 무너짐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가꾸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론 눈물을 머금고 때론 벅찬 기쁨으로 우리는 매일 삶을 쌓아간다. 그리고 그 쌓임 위에 웃음과 용기의 꽃이 피어나길 기도한다. 과거의 무너짐이 준 상처도 새롭게 쌓는 과정이 줄 기쁨도 모두가 소중한 우리 인생의 일부다. 천천히 흔들려도 다시 돌아서서 손을 내밀어 보자. 그러면 어느새 지금까지 몰랐던 나 자신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게 될 테니까.